저 사람 뭐야? 지금 당장 뒤로 물러나. 극장 안내원인 김 실장이 손흥민에게 거친 어조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가득 울려 퍼졌고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잠깐, 제 자리가 맞는데요. 표도 여기 있고. 손흥민이 조심스레 표를 내밀었다. 누구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앞줄에 앉을 자격이 없어. 뒤로 가세 저 끝 구석에 남아있는 자리나 찾아보시지. 김 실장은 마치 상대가 듣도 보도 못한 무명인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정상적으로 예매를 했다니까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표를 보여주며 억울해했다. 이봐요, 나 여기서 이 극장의 질서를 책임지는 사람입니? 당신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VIP 전용석은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좌석 번호가 앞줄이라고요. 경호원, 이 사람 뒤쪽 자리로 옮기게. 김 실장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듯 손짓했다. 야, 저거 보셨어요? 한쪽에서 지켜보던 관객 중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을 쫓아내려 하는 거지? 분명히 본인 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옆 사람도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 그리고 저 사람 혹시 손흥민 맞죠? 축구선수 손흥민. 매이는 것 같은데 세상에 저렇게 대놓고 무례하게 대하다니. 이건 좀 심하잖아. 누가 좀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모욕적인 태도로. 저 사람 불쌍하네. 로비 한복판에서 안내원의 고함으로 시작된 긴장감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가까이 몰려들었고 일부는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했다. 매표소 바로 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아래로 환한 전광판 불빛이 번쩍였으나 그 밝음 속에서도 분위기는 한층 어두워 보였다. 극장은 원래 시끌벅적해야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숨죽인 정적이 세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퍼져나갔다. 근데 이런 상황 당황스럽긴 한데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다른 관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 영상을 찍어서 어디에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은 그렇지만 괜히 나섰다가 더 큰 소란이 생기진 않을까? 일단 우린 상황을 지켜보자.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도 너무 없어. 극장 로비는 서울 중심가의 한 유명 멀티플렉스였다. 스크린 수가 많고 시설이 잘 되어 있어 꽤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VIP 전용 좌석이라는 말에도 크게 놀랄 사람은 없었다. 이 극장에는 특별석이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곳은 최신식 시설과 친절한 직원 서비스로도 유명했는데 오늘만큼은 전혀 그런 명성에 걸맞지 않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다. 저기요, 김 실장님. 한 어린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손님도 표를 갖고 있다고 하시니 혹시 예약 시스템 확인을 먼저 해볼까요? 다른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오해 같은 건 없어. 난 명단 다 확인했으니까. 그래도 혹시나 손흥민 씨처럼 유명하신 분이라면 더더욱 실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명하면 뭐가 어때서? 나는 그런 사람들 좀 특별 대우해주라는 짓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여긴 누구나 똑같이 규칙을 지켜야 해. 김 실장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다.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규칙을 어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뒤에서 또 다른 직원이 말에 끼어들었다. 이 티켓 제가 예매 내역 조회해 봤는데 정말로 앞줄 스페셜석이 맞아요. 말도 안 돼. 배정표가 그렇게 나갈 리가 없는데. 김 실장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보여주는 시스템 화면은 정확히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예약 정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정말로 맞잖아요. 그러자 김 실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유명인이라서 시스템에다 이름만 끼워 넣은 거 아냐? 어쨌든 난 허락 못해.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손흥민이 다시금 담담하게 물었다. 나는 구단주나 뭐 그런 높은 사람들만 여기에 앉는 걸 봐왔거든. 그런데 당신 같은 축구 선수가 무슨 특혜로 이 자리를 사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극장 정책과 안 맞아. 그러니 뒤로 가.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다.
아니, 손님이 표가 있다고 하는데 왜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유명인이든 아니든 정당하게 티켓 구매했으면 당연히 그 자리에 앉아야죠.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돈 내고 예약했다잖아요. 점점 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년 여성이 갑자기 김 실장을 향해 외쳤다. 이 영상 온라인에 올리면 난리 날 거예요. 극장 측이 이런 식으로 손님 차별하는 거 대놓고 찍혔으니. 차별? 난 그냥 규칙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왜들 난리야? 규칙이라면 구체적으로 뭔데요? 또 다른 관객이 따졌다. 표 산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규칙인가요? 보셨죠? 지금 이 상황? 직원조차 손흥민 씨의 앞줄 예약이 맞다고 하는데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던 관객들은 이제 어느새 중앙으로 몰려들어 본격적으로 항의를 했다. 이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손흥민 씨, 왜 VIP석에 못 앉습니까? 알다시피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를 빛내는 선수잖아요. 대접받진 못할 망정. 이런 대우라니. 유명인이 아니어도 구매한 자리에 앉는 건 당연한 권리인데 왜 막는 건데요? 그러자 김 실장은 팔짱을 끼고 비꼬듯 대꾸했다. 유명하다고 다 대단한 건 아니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알 수도 있지만 난 축구에 전혀 관심 없거든요.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특권으로 뭔가를 챙기려는 꼴이 보이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예매 내역이 확인되었으면 그냥 인정해야죠. 한 남자가 두 손을 번쩍 들며 분개했다. 아니, 이 극장 관리가 당신 소유인가요? 어디서 이렇게 오만하게 구시는 건지? 다른 사람이 맞받아쳤다. 그러자 분위기는 점차 뜨거워졌다. 몇몇은 이미 SNS 라이브를 켜서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손흥민 씨가 정상적으로 예약한 자리 못 앉게 하려고 하는 극장 측의 만행.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이런 해설이 흘러나오자 몇몇 구독자들이 실시간 채팅창에 말도 안 된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김 실장님, 이제 곧 영화 시작합니. 더 이상 어깃장 놓으시면 다른 손님들도 피해봐요. 젊은 여성 직원이 조심스레 말했다. 이봐요, 난 그냥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중이야. 김 실장은 괜히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들을 나무랐다. 전부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다들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겁니까? 손흥민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저도 그냥 평범한 관객으로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국가대표니 뭐니 해서 호들갑 떨기 싫고 다 똑같이 표 예매해서 오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오히려 제가 누려야 할 정당한 자리도 빼앗기는 상황이네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한층 서운함이 묻어났다. 보셨죠? 보통 사람이나 다름없이 오려고 한 건데 뒤로 가라고만 하잖아요. 한 관객이 호응했다.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축구 열심히 뛴 거 아닐 텐데 왜 남을 깎아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 실장은 이 모든 항의를 듣고도 여전히 완강했다. 난 위에서 별도의 지시가 오지 않는 한 절대 저 앞줄은 허락 못합니. 원래 구단주, 재벌가 임원 또는 극장 측이 특별히 승인한 인물만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시스템 에러인지 뭔지는 몰라도 내 권한으로 맡겠습니다. 그러자 어떤 관객이 소리쳤다. 그럼 당신이 극장 대표냐고요? 직책이 뭔데 고객 예매 내용을 함부로 뒤집어요? 여기서 운영 총책임을 맡고 있어요. 극장의 이미지와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요.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그 책임은 안 질 건가요? 지금 온 나라가 볼 텐데? 불똥이 점점 커지자 부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허겁지겁 달려왔다. 김 실장, 이게 무슨 소동입니까? 아, 부지점장님, 이분이 자꾸 VIP석에 앉겠다고. 자꾸란요. 애초에 그분 표가 맞다잖아요. 부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과 관객들을 둘러보았다.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 지금 확인해보니 예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근데 왜 저 실장님이 억지로 막으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관객들이 일제히 따졌다. 실장님, 혹시 무슨 사정이 있으셨어요? 부지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극장이 나름 고급 이미지를 지켜온 지 오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앞줄을 차지하면 다른 정말 특별한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또 특별한 분들, 그게 대체 뭡니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VIP 자리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합당한 금액을 지불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점장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 극장 방침은 누구든지 예매만 제대로 했다면 차별 없이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음, 다른 특별한 분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할 순 없어요. 실장님, 그만하세. 그리고 당장 손흥민 씨께 제대로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진지하게 조언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젓더니 이렇게 답했다.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논란 일으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 괜히 사람들 앞에서 이슈 만들고 온라인에 퍼 나를 게 뻔하니까요. 본인 표를 찾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논란의 원인은 실장님이 계속 막으셔서 일어난 거고요. 목소리를 높이는 관객들이 늘어났다. 여러분 잠시만요. 손흥민이 손짓하며 만류했다. 직원분께 개인적인 원망을 늘어놓기보다는 문제가 생긴 원인을 잘 살펴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예약한 자리에 앉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군중 속에서 이건 너무 부당해. 이 영화 취소하고 다른 영화관으로 가자. 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극장에 항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또 다른 이가 제안했다. 맞아요. 여기 직원들도 잘못 없어요. 저 실장님만 이상하게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김 실장은 쏟아지는 비난에도 쉽게 굽히지 않았다. 내가 하는 일이야. 다들 괜히 흥분 말고 여길 떠나고 싶으면 떠나면 되잖아. 와, 말씀이 정말 싸늘하시네요. 책임자로서 그런 태도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내 입장이 있다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엔 정말 정치계, 재계 거물들도 많아요. 그분들 앞에서 뭐만 하면 행사가 되고 난 매일 피곤해지거든. 손흥민 씨가 어떤 민원을 낼지도 모르고 괜히 VIP 자리에서 또 방송에 노출되고 그래서요? 결국 특정 부류만을 위한 자리를 지키고 싶으셨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한 노신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지적했다.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로 유명인이 아니라도 그 자리에 앉을 권리가 있으면 앉아야 마땅해요. 게다가 손흥민 씨는 마냥 혜택만 노리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잖아요. 어떤 젊은 관객이 흥분해서 말하자 또 다른 이들이 동조했다. 축구에 관심 없는 분이라면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명 여부를 떠나서 본인이 예매한 좌석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해요. 이토록 시끄러운 소동에 극장 측 경비들까지 몰려들었으나 관객 수가 많고 분위기가 뜨거워 차마 강제로 누구를 끌어내릴 분위기는 아니었다. 수십 명이 몰려 부당하다, 사과해라 를 외치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장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영화 시작 안내 방송과 뒤섞여 일종의 카오스를 이뤘다. 결국 부지점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도했다.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손님 여러분, 이번 사태로 불편을 끼쳐 정말 죄송합니. 현재 해당 직원 김 실장의 독단적인 판단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됩니. 손흥민 님께서는 예매하신 앞줄 자리에 앉을 수 있으십니. 그리고 다른 관객 여러분께도 원하시는 분들은 티켓 환불이나 다른 상영관으로의 이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관객들은 이 발표를 듣고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사과는요, 그냥 끝내지 말고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맞습니다. 손흥민 씨도 우리 관객들한테도 무례했잖아요. 그러자 김 실장이 마지못해 앞으로 나왔다. 사과하겠습.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제 업무상 판단이었고 실장님, 그건 그냥 변명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말씀하셔야죠.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조언했다. 김 실장은 고개를 획 돌리며 답했다. 제가 앞줄 VIP석을 지키려고 과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과는 별로 진실하게 들리지 않았다. 군중도 마찬가지였기에 곳곳에서 저게 뭐가 사과냐, 성의가 없네 하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도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전부 괜찮습. 일단 문제는 해결된 것 같으니 저는 영화 보겠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일부 관객들은 여전히 분이 가라앉지 않는 표정이었다. 영화가 곧 시작될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자리로 향했다. 손흥민 역시 자신의 티켓에 적힌 자리, 맨 앞줄 한가운데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김 실장이 다시 한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거기 잠깐만, 앞줄에서 괜히 소란 일으키지 마세요. 실장님 또 왜 이러십니까? 부지점장이 황급히 만류했고 손흥민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냥 시야가 방해되지 않을지, 주변 관객들이 혹시 불편해하지 않을지 그런 걱정 때문에. 아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린데요. 한 여성 관객이 비웃듯 중얼거렸다. 구경거리 되는 게 불편하면 뒤에서 몰래 촬영당하는 게 더 곤욕이죠. 결국 손흥민은 억지로 자리 앞에 서야 했다. 주변의 관객 몇몇은 알아보고 사인이라도 받으려 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미 분위기가 뒤숭숭해져서 함부로 다가가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극장 안이 어두워지자 한동안은 잠잠했다 하지만 극장 안에서도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그래도 손흥민 씨 괜찮을까요? 저렇게 다들 몰려들었고 실장이라는 사람까지 끝까지. 그 사람 성격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뭔가 또 터질 수도 있겠어. 하필이면 이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기다니 극장이 이미지 손해를 크게 보겠지. 우리도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 필요하면 온라인에 뿌릴 수도 있는데 나는 일단 영화를 보고 나서 상황 봐서 결정하려고. 한편 영화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김 실장과 극장 경영진 사이에서 긴급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부지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낮은 목소리를 깔았다. 사건이 이미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 극장은 대중의 문매를 맞을 겁니다. 그래도요, VIP석은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재계나 정치계 인사들 말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은 언제 어떻게 폭로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 실장은 아직도 자신의 논리를 놓지 않았다. 그건 극단적인 편견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누구든 예매만 하면 좌석을 살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예약이 걸려 있으면 일부러 전화해서 확인하거나 내 판단으로 조정했어요. 그게 큰 문제입니? 이미 우리도 알지만 당신이 다른 유명인들이 예약했을 때도 뒷좌석으로 돌려보낸 적이 몇 번 있었죠. 이번에 빵 터진 거예요. 부지점장은 분명하게 못 박았다. 회의는 계속됐고 결국 극장 측은 김 실장을 비롯한 관리 책임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낸 뒤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그들의 결정 내용 중에는 앞줄 좌석 일부를 장애인 및 배려가 필요한 고객들, 그리고 먼저 예약한 일반 고객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좌석 배정 방식을 투명화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다시 켜졌다. 손흥민이 일어나자 주변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영화는 잘 보셨어요? 솔직히 집중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좀 복잡했지만 그래도 일단 묵묵히 즐겼음. 어찌됐건 제가 좋아하는 장르 영화라. 손흥민이 피식 웃었다. 오늘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쁘긴 해도 저는 굳이 법적 대응이나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런 불편을 다른 사람도 겪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쓰이네요. 바로 그때 부지점장과 그를 따르는 직원들이 다가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차별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잠시 시간 내주셔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로비 한쪽, 다른 관객들의 시선이 몰리지 않는 구석에서 부지점장이 머리를 숙였다. 오늘 저희 실장이 보여준 태도는 저희 극장의 공식 입장이 전혀 아닙니. 그간 그는 부당하게 자신의 기준으로 VIP석을 관리해왔고 이번 일로 내부에서도 엄중 문책이 있을 예정입니다. 듣고 보니 그분이 소위 특정 계층만을 원하는 태도가 있었네요. 저는 그냥 일반 관객으로 예약을 했을 뿐입니다. 맞습. 저희가 본래 주창해오던 모토와도 어긋남니. 앞으로 좌석 운영 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때 김 실장도 조용히 다가와 머리를 숙였다.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부나 특정 손님들에게서 잦은 압력이 들어올 거라 생각했어요. 재벌가나 정치인들이 오면 괜히 문제 삼거나 제게 책임을 물을까 봐. 그래서 다른 유명인들은 극장에 영향력이 없겠지 싶어 앞좌석을 막아왔습 하지만 이런 식으로 편애와 배제가 결국 큰 문제를 낳았네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대꾸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자신의 업무 방식에 맞춰 일하기도 하죠. 다만 그 과정에서 저나 다른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가 많이 부족했습. 정말로 죄송합니.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리기보다 공평한 규칙을 적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떨렸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봤다 그러다가 몇몇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라도 인정하니 다행이다 라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혹시 손흥민 씨도 극장 측이 어떻게 바꿔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부지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큰 걸 바라진 않습. 누구든 편견 없이 티켓을 사서 예약한 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장애인이나 필요한 분들이 앞좌석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려 자리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리가 앞이든 뒤든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 저희도 이미 방안을 마련 중이고 실제로 다음 달부터 앞줄 좌석 일부를 포함한 배려석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부지점장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와, 벌써 준비 중이셨군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관객 몇 명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손흥민 씨, 그래도 이렇게 결론이 좋게 나서 다행이에요. 극장도 바뀐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영상도 많이 찍혔는데 너무 퍼뜨리지 않고 적당히 정리해서 공유하면 어떨까요? 극장도 공식 사과한다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유죠. 저는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공론화해서 잘못된 점을 바꾸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 하지만 꼭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마녀 사냥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흥민이 덤덤하게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다들 감정이 격해지면 당사자를 너무 몰아쓰는 일도 생기니까. 한 관객이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극장 측도 제도를 개선하겠다니까 우린 그걸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 실장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앞에 나섰다. 모두 정말 죄송합니. 오늘 저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손흥민 씨와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극장의 운영 방침을 투명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서야 어느 정도 안심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가 된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더 이상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없도록 제도 변화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부지점장은 이어서 말했다. 저희 극장에서는 즉시 정책을 고쳐 VIP석을 비롯해 모든 좌석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앞쪽 좌석에 별도의 우선 접근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구역을 마련하겠습. 그리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손흥민 씨께 감사드리며 혹시라도 원하신다면 앞으로 이 극장의 제도 개선 과정에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손흥민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필요한 경우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 목소리가 큰 힘이 될 겁니다. 부지점장은 진심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주변 관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가 다 같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 셈이네요. 그러게요.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단순히 유명인 차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국은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문제였네요. 손흥민 씨,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군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사실 저는 축구든 영화, 관람이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 왔습.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문화생활은 공유할 권리가 있잖아요. 오늘 일이 이런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다면 너무 격렬하게 싸우기보다는 대화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싶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김 실장도 미묘하게 눈시울이 붉어졌는지 얼굴을 돌리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저도 오늘 많이 배웠습. 예전에는 내가 지켜야 할 규칙을 우선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규칙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었을 수도 있네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멋대로 판단한 제 행동을 뉘우칩니다.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 그래도 용기를 내서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 실장님도 극장 대표님도 모두가 이런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한 관객이 따뜻한 미소로 말을 건넸다. 정말 모두 감사드립니. 이번 일은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상영 환경과 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점장은 고개를 숙였고 이를 본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져 갔다. 결국 극장 측은 공식 안내를 통해 앞으로 무분별한 좌석 차별이 없도록 전면 개편을 단행하고 특별 좌석 일부를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에게 우선 개방하고 일반 고객들도 공정 경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미 예매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도 곁들였다. 며칠 뒤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손흥민은 추가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SNS에 간단한 글을 올렸다. 누구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미습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 극장 측의 변화가 많은 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여러 SNS 사용자가 본인도 비슷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공유했다. 극장은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며 거듭 사과하고 내부 매뉴얼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알렸다. 일부 관객들은 손흥민이 뭔가를 강하게 주장해서 큰 변화를 이끌었다고 칭찬했고 또 일부는 사건이 커질 뻔했지만 잘 봉합되어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그 후론 사람들이 이 극장을 찾을 때마다 표 예매 시스템부터 자리 배치 안내까지 한층 투명해진 프로세스를 체감할 수 있었다. 일부 객석은 다리가 불편한 관객이나 휠체어 이용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줄 통로와 바로 연결되었고 시야가 좋은 위치에 대한 선택권도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주어졌다. 결국 사람이 변하면 제도도 변하고 세상도 조금씩 나아가는 거겠죠. 어느 날 극장에 다시 방문한 한 관객이 미소를 지으며 혼자 말했다. 옆에서 듣던 사람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이 극장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손흥민 씨가 있었으니 이렇게나 빨리 바뀌었지. 안 그랬다면 우린 아직도 불편한 자리에 앉아야 했을 거예요. 어쨌든 유명인의 힘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네요. 잘 쓰이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 그날 저녁 김 실장은 더 이상 안내 데스크 앞에서 오만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로비 구석에서 새로운 매뉴얼 책자를 들여다보고 고객이 다가오면 활짝 웃으며 먼저 다가갔다. 어서 오십시오. 예매하신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혹시 편한 좌석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에 놀란 한 관객이 웃으며 농담했다. 와, 실장님이 많이 바뀌셨네요. 예전에는 엄청 까칠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특정 VIP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고객들의 권리라는 걸요. 이렇게 달라진 풍경은 극장 곳곳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 변화를 반가워했다. 그리고 모두가 희망했다. 이 작은 사건 하나가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편견과 불합리를 없애는 불씨가 되어 주길. 자, 모두 편안한 자리에서 영화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부지점장이 미소 지으며 관객들을 안내했다. 어느새 새로운 상영작 홍보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떠오르며 밝고 경쾌한 사운드가 로비를 가득 채웠다. 오늘 있었던 일, 앞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참고가 되면 좋겠어요. 한 관객이 동행자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면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일 겪은 사람 있으면 알려줘요.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게.
그렇지. 우리도 이 영상을 공유하고 극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계속 지켜보자.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도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면 여기로 와볼래요. 지금처럼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을 살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관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영화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네요. 손흥민 씨도 다시 여기 들를까? 그건 모르겠지만 혹시 다시 온다면 오늘보다는 훨씬 더 즐거운 경험을 하시겠죠. 우리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그렇게 극장 로비에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흘렀고 모두가 어색함 대신 희망 어린 표정으로 제각기 흩어졌다. 어떤 이는 SNS의 사진과 함께 이제 이 극장도 한 단계 성장했네요. 우린 또 다른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엔 뭘 볼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 보세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올라왔다. 그로부터 며칠 뒤 극장 홈페이지에 떠오른 공지에는 새로운 좌석 배정 시스템과 함께 앞줄 좌석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 필요한 경우 요청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 모두가 즐거운 관람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댓글로 손흥민 씨 사건 이후로 많이 바뀌었네요.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을 내려놓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변화가 퍼지길 바랍니다.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거지? 손흥민은 온라인 기사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축구장에서 땀 흘려 뛰는 것만큼이나 일상 속 작은 차별을 바로잡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는 다시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마음 한구석엔 오늘 극장에서 있었던 갈등과 화해의 순간이 깊이 자리했지만 그것은 이제 희망의 씨앗으로 남아 그에게 작은 활력이 되었다. 끝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으니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였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다시 내일의 훈련을 준비하기 위해 운동화를 꿰었다.